피비린내나는 조선 당쟁을 되풀이할 것인가. 중도가 사라진 정치의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도 심화하고 있고 그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피비린내나는 조선 당쟁 되풀이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오는 칼럼, 제 방송 자주 들으시는 우리 왕의 청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시겠죠? 칼럼 내용이 저와 생각이 똑같아서 소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해서 하는 게 추호도 없다. 아주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칼럼을 제가 주로 소개를 한다. 그래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키워진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오늘 조선 칼럼입니다. 영남대 김영수 교수네요. 네, 영남대학의 김영수 교수의 조선 칼럼. 피비린내나는 조선조 당쟁, 이조 시대에 가는 거죠. 되풀이할 건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치가 우리 생활 세계에 너무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를 갖는 게 불편하다는 국민이 무려 41%에 가깝다. 결혼을 꺼리는 비율이 44%에 이른다. 정치의 분단이 생활의 분단으로 확대된 것이다. 여러분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는 식사하기도 불편해 라는 얘기를 저도 아주 심심치 않고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어야 될 제가 이 직업이니까요. 되도록이면 그런 거는 전혀 제가 내세우질 않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정반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기호 1번 찍은 사람하고는 영 불편해서 싫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한 거죠.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는 대목입니다. 조선시대 당쟁은 조금 더 심했다. 같은 당파끼리 한 마을에 먹여 살고 다른 당파와는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도 않았다. 다른 당파의 기륭사에 가면 수군거리고 통혼하면 무리지어 배척했다. 말씨와 복장이 달라 길에서 만나도 어느 당파인지 금세 알았다. 정치가 생활세계까지 완전히 점령한 것이다. 당파는 자손 대대로 세습되고 다른 당파는 서로 원수처럼 죽였다. 실학자 이익이 그린 당쟁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일본의 한국학자 오구라 기조는 더 심하게 본다. 조선 혹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철학 그 자체가 영토, 사람, 주권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조선 혹은 한국이다. 리의 철학이 주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토까지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소리가 뻗쳤으니 도덕과 정치는 이제 우리 우주가 되었다. 그런데 지고지순한 사람이 조정을 장악한 선조 때부터 조정의 피가 낭자하고 민생은 뒷전이 되었으니 역설이었다. 율곡이 피를 토하며 만원서로 올렸으나 오히려 당쟁에 치여 요절했다. 조선 정치가 전쟁처럼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치와 도덕을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정치를 천리, 하늘의 이치지요. 천리의 실현으로 본다. 성리학의 목표는 인륜이 바로 선 예치국가, 민생이 편안한 위민국가였다. 하지만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가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 성리학의 문제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견을 차이, 즉 영어로 디퍼런스가 아니라 악, 이불로 본다는 것이다. 아까 댓글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자신과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나랑 다르구나 라고 디퍼런스, 차이를 인정하면 되는데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과 다른 댓글은 그걸 적 또는 악, 이불, 적이나 악으로 본다는 데에서 이거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댓글 아까 어떤 댓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죠. 대를 이어 죽고 죽이는 참극이 벌어진 이유다. 도덕과 철학의 정치적인 역설이다. 이제 성리학이 민주주의로 바뀌었지만 정치를 도덕으로 보는 한국인의 세계관은 건재하다. 한국인은 인민이 존재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민 또는 인민의 집단적인 의지라는 어떤 신비스러운 관념이 직접 지배한다는 것을 믿는 나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본 저널리스트 브린, 마이클 브린의 비평이다. 한국인은 민심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놈의 헌법이라던 대통령도 있다. 민심이
우리 그 유권자 국민들의 마음, 민심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예, 그 서구의 마이클 그린이라는 비평가가 한국인의 속성,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놈의 헌법이라던 대통령도 있다. 그놈의 헌법, 누구였을까요?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르서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정치가 살아난 놀라운 예도 있다.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극적으로 타협한 1987년 민주화다. 1961년 이후 두 나라는 나라의 방향을 둘러싸고 무려 30여 년을 싸웠다. 1987년에는 내전 직전까지 갔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군사정부는 군대동원 일부 직전까지 갔다. 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6.29 선언이 나라를 망쳤다. 나라를 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비로소 하나의 강물로 합류해 한강의 기적을 완성을 했다. 1990년 3당 합당, 1997년 DJP 연합이 그 가치를 공고히 했다.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했으니 이 보수적 민주화는 야합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만 보면 야합이고 의미를 보면 통합이다. 그게 도덕 너머의 정치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 가능했다. 하지만 절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1980년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급진적 민주화 세력이다. 그들의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 주체사상이고 정치란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역사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은 일터로, 학생은 강의로 돌아가자 투쟁의 장이 사라졌다. 예. IMF 애완유기가 이들을 소환했다. 서민의 삶이 무너지자 국민은 급진적 민주화 세력에 가까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을 했다. 국가를 접수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수적 민주화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다. 2003년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타협적 민주화의 가치를 부정하고 도덕 정치를 부활시키기에 이르렀다. 두 세력이 부딪혀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다시 투쟁의 정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급진적 민주화 세력의 정치는 도덕으로 시작했으나 무능과 위선으로 끝났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담는 그릇이 지역주의와 팬덤에 기생하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최고의 유력은 이성이 작동되지 않은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여기서는 거짓일수록 환영받고 대담한 거짓말쟁일수록 영웅 취급을 받는다. 예, 대학 교수가 쓴 칼럼이라 조금 좀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보통 때보다 조금 어렵죠. 네, 진보는 도덕적으로 퇴보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진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완성했다. 산업화 가치에 정체되고 레저 정당에 빠진 보수의 지적 정치적 태만도 한몫했다. 그렇게 탄생된 정치적 양극화는 점점 반지성의 모래지옥으로 변모하고 있다. 네, 끝부분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보는 도덕적으로 퇴보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진화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완성했다. 산업화 가치에 정체되고 레저 정당, 예, 웰빙 정당에도 우리 얘기를 하죠. 레저 정당에 빠진 보수의 지적, 정치적 태만도 한몫을 했다. 그렇게 탄생된 정치적인 양극화는 점점 반지성의 모래 지옥으로 변모하고 있다. 예,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피비린내나는 조선 당쟁을 되풀이할 것인가? 지금 정치의 양극화, 중도가 사라진 정치의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도 예, 심화하고 있고 그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죠.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